안녕하세요, 자유인입니다. 현재 K방산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한국의 무기들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방산 시장은 경쟁에서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강국인 미국이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23% 정도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미국과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출액이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140%가 늘며 한국의 방산업체 성장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의 군비 지출은 13% 상승했으며 우크라이나는 640% 증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한국의 방산업체가 성장하며 한국 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국가가 더 많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무기를 지원한 유럽이 탱크와 무기 등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국 기업의 방산 수출 업체도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큰 힘을 준 국가는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124억 달러, 약 16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구체적으로 충산 현대로템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언급하며 한국 방산업체가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조그만 나라에서 파는 무기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일까요? 일단 가격 경쟁력이 굉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 평가받는 독일 자주포와 비교할 때 성능이 비슷하지만 한국 자주포는 독일의 절반 수준의 가격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능의 전차를 비교해도 한국 전차의 1대당 가격은 독일 전차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성능이 낮은 가격이라는 것 하나만이 한국 무기의 강점은 아닙니다. 한국 무기의 또 다른 강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급 능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2022년 7월에 대규모로 계약한 무기의 물량 중 1차분인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8문을 고작 4개월 만에 납품했습니다. 무기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문에서 납품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는 주요 무기 수출국의 공급 능력과 비교할 때 우리는 굉장히 빠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후 무기 수입에 나선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경쟁 상대인 독일 무기에 비해 한국의 납품 기간이 훨씬 짧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옆에 둔 국가에게는 빠르게 무기를 채워야겠죠. 또한 한국 군대는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해 강도 높은 훈련을 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악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후에도 강도 높은 훈련으로 검증된 무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습하고 겨울에는 건조하고 정말 추워 괴로울 때도 있지만 무기 성능 검증에 매우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가진 국가이기도 합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더 스트래티지스트에 따르면 패터슨 전 대사는 한국 방위산업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게임 체인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막대한 수혜자며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인도 속도와 품질, 첨단 기술로 글로벌 무기 공급의 최전선에 다가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다른 국가의 전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른 행동과 생각이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영민하게 움직이는 것도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떠나서 K방산에 약간 걸림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최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K방산 견제론이 그 원인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4월 25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유럽연합 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유럽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죠. 유대인들이 독일 내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간다는 전체주의 논리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에게 밀리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전통적 무기 수출 강국이었는데 자기네 밥그릇 줄어드니 다른 나라한테 사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한국 방위 산업이 유럽 자국 시장으로 진출 속도가 너무 빨라 경계하는 것이죠. 유럽 각국에 파견된 한국 대사들도 K방산에 대한 견제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4월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각국 공관장은 EU를 중심으로 한국 방위산업이 빠르게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며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퍼졌다. 하지만 자국 무기도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한국 무기의 선전을 마냥 좋게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동유럽의 한국과는 지난해까지 한국산 무기 구매에 적극적이었는데 최근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독일 업체들이 유럽 각국 고위직에 적극 로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이 해외에 빼앗긴 시장을 찾기 위해 방산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 지원 및 수출 대상국의 지정학적 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방산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는 잇단 수주 실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독일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도 수년간 공을 들였지만 독일의 견제를 이기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르웨이 역시 한국 전차 대신 독일 전차를 구매했습니다. 노르웨이도 천연가스를 독일에 팔고 있어 양국 간 외교 관계를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최대 경쟁자는 독일입니다. 하지만 EU의 견제에도 루마니아에서는 K방산에 호의적이며 수출에 임박했다고 하니 압도적 성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공급 속도, 현지에 맞는 다양한 옵션으로 승부보는 K방산은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무기들은 성적으로 보여줍니다. 폴란드에서는 아주 큰 훈련을 하는데 이것이 드래곤 24입니다. 이 훈련에서는 서방의 모든 전차들이 동원됩니다. 독일은 레오파드, 미국은 에이브람스, 프랑스는 르클레르, 영국은 챌린저, 그리고 폴란드는 한국에서 수입한 K2를 동원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폴란드가 K2 전차로 기세등등해진 성적을 만들어냈습니다. 4km 떨어진 표적을 맞추는 사격에서 K2는 명중률 90%를 기록했습니다. 정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무기의 디지털 사통장치가 압도적인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기동 훈련을 하는데 수 킬로미터의 높은 고개를 넘어가는 훈련에서 K2는 멈추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직선으로 올라갔죠. 이것이 어렵다면 지그재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직선으로 한 번에 올라갔다는 것은 엄청난 성능입니다. 다른 전차들은 모두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압도적 성능을 자랑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압도적 속도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다른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를 선택할 수 없는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키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잘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공유 한 번씩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